아이고 리플아, 너는 왜 남들 일할 때 놀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이렇게 막 DB 쪼우는 거니? 우리 리플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이제 진짜로 진짜로 소송이 좀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기술적으로도 지금 정말 폭등이 임박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이거 기억나시죠? 오늘 이거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구독도 안 하셨으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관련해서도 지금 SEC의 스탠스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SEC에서 암호화폐 책임자로 있던 이 데이빗 허쉬라는 사람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말이 퇴사지 약간 문책성 해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선이 코앞이라서 지금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행보 이거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바이든 쪽에서도 크립토 표심을 갖다 잡으려고 변화를 주고 있는 바람에 SEC가 지금 안 그래도 뭐 가만히 있어도 곤란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맞는 사건도 있었죠. 넷박스를 상대로 이제 SEC가 낸 소송을 갖다가 유타주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SEC 이것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률 비용 180만 달러까지 내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갠슬러가 사임을 하거나 해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무자를 퇴사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데이빗 허쉬가 바로 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 트위터에다가 뭐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문책성 사임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SEC에서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종결했다 이런 소식인데, SEC가 앞으로 이더리움을 증권 일학하면서 막 발목을 붙잡는 일은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S1 승인도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얼른 좀 빨리 날개를 달아야 우리 리플이나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 리플레저 에이펙스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형님이 소송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CEO의 입으로 이런 말을 직접 들으니까 3년 반이 넘게 이어진 SEC와의 소송이 이제 정말 끝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리플이 법원에다가 서류를 하나 더 냈죠. 테라폼 랩스 사건을 들면서 SEC가 주장하는 20억 달러 벌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더 반박을 한 건데, 자 그런데 리플 랩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등신 같은 SEC가 지 발등을 찍는 답변을 갖다 했습니다. 야 지금 너거랑 테라랑 같냐? 테라가 지금 45억 달러 벌금 낸 거는 지금 너그 상황이랑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테라랑 똑같이 너희들한테 벌금을 때리면 너희가 주장하는 1,000만 달러 이게 아니고 10배가 넘는 1억 달러인데, 어데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형님들? 20억 달러 벌금 때려달라고 막 법원에다가 징징거리던 놈들이 발끈해가지고 야 무슨 소린데 1,000만 달러 아니고 1억 달러거든? 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도 이런 SEC의 줏대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록원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경우랑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돈으로 뭐 한 7에서 80억, 많아야 한 100억 정도의 벌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리플 기술적인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막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누가 청개구리 아니락할까봐 리플은 꼭 이럴 때 거래량도 막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미결제 약정도 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2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 미결제 약정도 이렇게 꺾이는가 싶지만 바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상승이 임박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4시간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로 이걸 갖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 현물 차트로 분석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바이낸스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업비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김치 프리미엄 이거에 따라서 모양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되는 분석은 바이낸스 차트 이걸로 하고, 원화 대응은 제가 공부방에다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모닉 배 패턴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고요. 여기 A 포인트 보이시죠? 이 밑으로 이제 더 깨고 내려가는 확률은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가능성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요 밑에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원화로는 이게 딱 얼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나 뭐 환율이 지금 너무 막 널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 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660원 근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떨어져 준다면 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요 구간 있죠.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반등 중이고 앞으로 이 구간까지 뭐 다시 내려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 메인 관점은 지금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구간 움직임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하모닉 패턴 중에서도 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단기 목표가는 보이시죠? 1,000원이 조금 넘는 구간이고요. 여기 도달해가지고 이제 배 패턴 출현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분의 38.2% 이거는 무조건 되돌릴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시면 여기 맞고 이제 떨어지는 파동 있죠. 요거 모양이나 세기 보면서 이쯤 구간에서 제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뭐 하락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 0.55달러 라인 있죠. 여기를 빨리 돌파해 달라고 지금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아예 사라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리플 장기 관점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이 리플 차트는 이렇게 수렴의 연속이라 그랬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지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이렇게 6만 프로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 이거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삼각 수렴이 나오고 분출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떻게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올 수가 있냐?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을 하면서 들어가는 삼각형, 바로 이게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플 차트가 수렴이 계속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있죠. 요거의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무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 여기선 A파가 되겠죠. 요 길이만큼 일단 분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알 수 없는 만큼 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이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피보나치 찍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12.3달러, XRP 한 개에 16,000원이 넘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차트는 왜든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프랙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4년짜리 수렴이 이렇게 6만 프로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6년 동안 이렇게 수렴을 했으니까 분출하는 힘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러면 뭐 10만 프로까지 XRP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XRP 한 개에 16,000원 이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진짜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 수렴할 공간조차 없거든요 지금. 자, 리플 장기 관점 살펴봤는데요. 제 분석 보시고 이런 아래 구간들에서 지금 잘 모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계속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먹거리를 찾아갖고 준비를 해놔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이 크립토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형님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뭐 AI 테마나 디파이 관련 코인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동안 시들시들했던 뭐 NFT나 영지식 증명 섹터들도 주목을 한번 받을 때가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이겁니다. RWA, 요 실물 자산 토큰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제 세계 자산들의 토큰화야말로 앞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한 것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 결국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이런 실물 자산들의 토큰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RWA 시장의 돈 냄새를 맡고
진작부터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블랙록. 돈 냄새 나는 곳에 이 블랙록이 없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으로 RWA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록의 비밀을 제가 오늘 행님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행님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2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2달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 돈 세탁을 위한 돈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뭔 소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뭐일 것 같습니까?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요거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 돈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뱅크시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 모여서 막 사고 그랬죠. 텔레비 같은 데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막 번호표 들고 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품들을 이거 나도 살 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경,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한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 네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노? 아직 저를 잘 모르신 행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부방에 오래 계신 행님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누군지 감이 오시는 행님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행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그 컨퍼런스에서 녹취한 내용이랑 PDF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뷔들 아시죠? 요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뷔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고, 뷔들이 출시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녹취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썼냐면 just a taste,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이 뷔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꼭 수익이 필요하시고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행님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